여기는 이제 뭐 이런 거예요. 유럽에 한 15개 은행들이 모여서 한 건 뭐냐면 일반 중소기업들이 대출을 받아서 뭔가 하기가 어렵대요. 왜냐하면 중소기업들은 뭘까요? 본인의 거래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신용도를 이렇게 은행에 증명을 하고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쉽지가 않다라고 합니다. 국내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여기서 뭘 했냐면 유럽에 있는 각 국가의 하나의 은행들이 이제 참여를 해서 이런 무역을 편안하게 해주자, 이런 중소기업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을 하자라고 시작이 된 거고요. 결국은 이제 신용장 개설부터 다양한 서류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는데, 결국은 구매자 입장에서는 현금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행에 자금을 빌렸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60일, 한 2달 정도 되는 이제 어음을 발행을 해서 쓰고 나중에 은행한테 수수료를 더 내고 가는 이제 프로세스 모델로 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결국은 매칭해주는 서비스까지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네덜란드에 있는 맥주를 제조하는 회사가 뭐 어디다 팔지를 모르잖아요.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어느 기업한테 팔아야 될지, 비즈니스를 어떻게 확장해 나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연결을 시켜줌으로써 그런 중소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대출이라든가 이러한 문제점들을 오히려 쉽게 해결을 해주면서 발전을 해나가는 비즈니스 모델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영역은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캐나다 은행의 한 은행에다가 저의 신원인증 정보만 가입을 하게 되면 나머지 거래하는 모든 은행에 대해서는 다시 가입할 필요 없이 바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체계대로 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결국은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은 변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A라는 은행에 가서 상품을 하나 가입을 했어요. 그럴 때 이제 서류 많이 쓰죠. 그쵸? 그러다가 이제 또 그 똑같은 그룹에 있는 보험사가 와서 상품을 가입을 하라고 해서 했는데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씁니다. 너무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에는 크레디 뮤추얼 아키아라고 하는 금융기관은 뭐 리테일 뱅킹이라든가 인슈런스, 카드 컴퍼니가 이제 같이 있는 계열사인데, 예를 들면 은행 가서 이제 상품을 가입을 했다라고 하면 보험사 상품을 가입을 할 때는 최소한의 필요한 정보만 받아서 그거를 블록체인을 통해서 쉐어링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결국은 은행이다 보니까 이제 뭐 자금 세탁이라든가 이런 규제와 관련된 영역들을 연동을 시켜서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하는데 변화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가장 많이 활용될 수 있는 영역들이 의료 쪽이에요. 헬스 산업. 뭐냐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 A라는 병원을 갔는데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근데 찍었더니 그 A라는 병원의 의사가 여러분들을 치료를 못한다라고 해서 상급 병원을 가래요. 그럼 상급 병원 가면 어떡하나요? 엑스레이, MRI 또 찍잖아요. 비용이 2배가 올라가요. 그래서 이런 영역들을 블록체인을 통해서 공유를 한다라고 하면, 공유를 할 때도 병원들 간에는 이제 저게 데이터를 쉐어링하면 안 돼요. 그 병원들마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블록체인을 가지고 소비자가, 환자가 가서 오케이를 하게 되면 그 상황에서만 공유가 가능해집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비용을 줄여 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여러분들 요즘 웨어러블 디바이스 정말 많이 사용하시죠. 그 중에 하나가 헬스잖아요. 여러분들의 헬스, 맥박이라든가 혈압이라든가 이러한 정보들은 어떻게 나오나요? 규칙적으로 계속 생산이 되죠. 근데 여러분들 가끔 병원에 가면 병원에 있는 불규칙적인 데이터들이 있죠. 그거를 블록체인을 통해서 공유를 해본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병원을 갔을 때 그 의사는 이런 규칙적인 데이터와 불규칙적인 데이터를 공유를 해서 보게 되니까 훨씬 더 그 상대방에 대해서 체질적으로나 이런 걸 알고서 진단을 해주는데 훨씬 더 좋을 수밖에 없겠죠. 중요한 에비던스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블록체인을 통해서 변화한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보통 뭘 하냐? 여러분들 병원 가면 이제 보험 많이 들고 있잖아요. 보험금 청구하려고 하면 어렵죠, 아직도. 또는 서류를 다 띄워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줘야 된다든가, 메일로 보내줘야 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너무 귀찮아요. 그래서 이러한 영역들을 블록체인을 통해서 변화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보험사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들을 블록체인에 올리게 돼요. 병원에서도 여러분들이 진찰한 진료 기록들이 공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공유가 된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모든 정보를 모든 사용자들이 다 액세스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처럼 이런 비즈니스 블록체인은 해당되는 사용자들끼리만 공유될 수 있도록 이제 블록체인이 만들어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보험금을 청구를 하는 순간 바로 내가 서류를 보내거나 이럴 필요 없이 핸드폰에서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것들을 보면서 어디가 시간이 걸리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쉽게 파악을 해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영역들이 왜 빨리 못 가고 있을까라고 보면 규제 같은 영역들이 아직도 걸려있는 영역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해결을 해 나가면서 변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거예요. 의약품 같은 거를 보면 개발도상국 같은 데는 의약품의 거의 뭐 한 30% 이상은 위조된 약품이 유통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역들도 블록체인을 통해서 원재료부터 의약품을 생산을 하고 그게 이제 유통이 되어서 소비자한테 갈 때까지의 이런 프로젝트들을 미국에서 이제 머크라는 회사랑 미국의 뭐 월마트 같은 소비자한테 팔아야 되잖아요. 이런 데가 이제 참여를 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변화시켜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제 이런 세상으로 또 변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재밌는 게 아웃컴 베이스드 페이먼트 모델이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병원 가서 진찰받고 바로 돈을 지불하고 끝나죠. 그 다음 계속 뭔가 해주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런 실험들을 해요. 여러분들 병원 가면 바로 돈을 내는 것들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사람이 진료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진료가 잘 돼서 이렇게 호전이 되었는지를 체크를 해요. 그게 이제 요즘 웨어러블 디바이스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해지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정상적으로 호전이 되었을 때 그때서야 자동적으로 이제 블록체인에 있는 스마트 컨트랙이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불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세상으로 만약에 변한다라고 하면 훨씬 더 환자들한테는 좋겠죠. 물론 이제 뭐 병원의 수입은 줄어들 수 있겠지만 이렇게 이제 변화하려고 하는 게 블록체인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너지 산업도 많이 변화시키고 있어요. 뭐냐 하면 네덜란드나 이제 독일에 이제 있는 테네트라고 하는 송전 회사는 뭘 했냐면 이런 거예요. 풍력으로 이제 에너지를 생산을 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타 지역으로 이제 전송을 해야 되는데 전송을 하는데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많이 걸리다 보니까 뭘 해야 될까요? 누군가 중간에 매개체들, 게이트웨이를 이용을 해야 돼요. 근데 중간에 뭐가 있냐 하면 소규모 배터리 업체들이 많은 거예요. 그거를 블록체인을 통해서 소규모 배터리 업체를 이용을 해서 이동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타 지역에 있는 데까지 에너지를 전송을 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이런 것도 합니다. 유럽에서는 가장 요즘 이제 국내도 그렇지만 전기 자동차가 되게 환경을 위해서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전기 자동차도 충전을 해야 돼요. 근데 휘발유랑 마찬가지로 휘발유의 변동이 있죠. 그런 것처럼 유럽에는 에너지를 충전을 할 때 전기도 변동이 있어요. 전체 에너지의 예비율의 50%가 넘어가게 되면 충전비가 싸지지만 예비율의 50% 이하일 때는 충전비가 비싸집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밤에 하니까 이게 들락날락 하겠죠. 그래서 50% 이하일 때는 충전을 안 하게 하면서 벤업기술 이제 만들어 나가는 형태로도 변화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네트워크들을 점점 확산을 하면서 빠르게 변화하는 비즈니스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기 자동차에 가장 쓰이는 재료들 중에 하나가 코발트거든요. 근데 이 코발트의 전 세계 50%가 콩고 민주공화국에 매장이 되어 있대요. 근데 콩고 민주공화국은 저개발도상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 아이들의 노동력을 매우 많이 착취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엔이나 이런 감사기관에서 계속 워닝을 주게 되었고요. 그래서 채굴하는 과정부터 정년하는 영역들까지 그거를 트래킹을 하게 되고, 올바르게 정년된 이런 코발트가 전기 자동차에도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영역으로 이제 회사를 변모시키는 모델로도 이제 블록체인이 그 영역에도 관여를 해 나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12번째 플라스틱 뱅크는 이런 거예요. 소셜 플라스틱으로 변하자라는 건데 이런 거죠. 매년 800만 톤 이상의 플라스틱이 해양으로 오염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미에 있는 IT 국가의 빈곤층이 그 해양에 있는 플라스틱을 수거를 해오면 그거에 대한 대가로 맨 처음에는 현금을 줬었어요. 근데 현금을 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저개발도상국이에요. 도난이 잃어버리거나 도난이 많이 발생되죠. 그래서 그거 현금 대신 토큰으로 바꿔서 주는 거예요. 최소 빈곤층이다라고 하더라도 핸드폰은 다 필수입니다, 요즘. 우리 국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줌으로써 훨씬 더 안전하게 만들고, 결국은 이거를 통해서 빈곤층에 있는 서민들은 그걸 가지고 뭐 보험료라든가 물품을 구매를 한다든가 이런 유틸리티 토큰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결국은 이런 게 이제 인도네시아 발리나 이런 쪽으로도 계속 확산해 나가는데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디지털 광고 시장도 보통 20% 이상은 사기가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사기라는 의미는 뭐냐면 광고주가 대행사를 통해서 맡기잖아요. 근데 광고주 입장은 뭘까요? 내가 광고비를 지불을 했으면 그 정도 맞게 많은 소비자가 내 사이트에 들어와서 내 물품을 많이 사주기를 기대하겠죠. 레버뉴 창출에 이제 뭔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을 제공을 할 텐데, 그게 이제 정보가 수집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떤 사용자가 언제 접속을 해서 그 광고를 보고 어떻게 활용을 했다라는 정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니레버 회사는 이런 영역들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데이터를 모았어요. 어떤 시간에 어떤 사용자들이 보았다라는 것들을 빅데이터, AI 기술을 활용을 해서 인사이트를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시간에 어떤 사용자, 뭐 20대 사용자가 어느 시간에 노출을 하면 가장 많이 보고 그 회사의 기업에 창출을 한다더라. 비즈니스에 이제 레버뉴를 창출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통계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역들은 블록체인만 아니라 이런 융합된 기술들을 활용을 해 나가서 변화시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건설 산업도 마찬가지겠죠. 최근에는 뭐 건물이 붕괴되기도 했죠.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원하는 제품을 사용을 안 했을 거라고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건설 업체들은 뭐 시공사뿐만 아니라 시행사도 있지만 하급에 하도급 재하청을 계속 많이 줘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투명성 있게 트래킹한다는 게 솔직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보들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이런 시공사가 가지고 있는 하청을 하는 인력들도 인증서가 필요해요. 공사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정보들까지 다 공유를 한다라고 하면 훨씬 더 좋은 자질의 재질을 가지고 좋은 빌딩을 세울 수 있도록 만드는데도 기여를 해 나갈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블록체인들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블록체인을 가지고 또 할 수 있는 영역들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일반 지자체들은 가장 고민 중에 하나가 뭘까요? 지자체 경기 활성화예요. 근데 그 경기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뭘 발행을 했을까요? 그동안 상품권, 지류, 그쵸? 대신 이제 지류를 좀 더 싸게 사서 그거를 이제 그 지역 내에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목적이었겠죠. 근데 이거의 지류의 문제는 뭘까요?
만드는 순간 국세청에 예, 뭐 10원이면 10원, 100원의 인지세를 또 내야 돼요. 인지세. 그리고 이제 가지고 왔죠. 그러면 이제 뭐 은행을 통해서 이제 고객들한테 판다라고 하더라도 유통 과정이 또 복잡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용점에서 그거를 이제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환급을 하는데 3% 정도의 수수료를 또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중개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투명하지도 않고 또 블랙 마켓들이 또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해서 실질적으로 어디가 문제인지를 경제의 흐름을 파악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스테이블 코인, 법정형 화폐를 기반으로 토큰을 발행을 하는 거예요. 지역사회 화폐를. 그걸 발행을 해서 뭐 다른 타 지역에서 올 때는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뭐냐면 이거를 와서 그 지역에서 사게 되면 10,000원을 준다라고 하면 뭐 500원을 준다든가. 근데 이 1,500원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결제할 때도 간편 결제로 쉽게 거래를 하는 거예요. 반드시 은행을 이용할 필요도 없고요. 바로 결제가 되니까 그런 정보들이 계속 쌓이게 되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수수료 낼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지자체 입장에서는 뭘까요? 이런 정보들이 투명하게 보이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 돈을 더 투자를 해서 이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킬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또 얻어갈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생기더라고요. 이런 사용점들이 내가 나의 거래 정보들까지 다 노출이 되는 게 아니야? 그러게 되면 뭔가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고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하는데 결국은 이 지자체의 지역 상권을 살리는 영역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더 인센티브 모델들을 개발을 해서 제공을 한다라고 하면 훨씬 더 지역 상권을 살리는데 좋아지겠죠. 이런 형태대로 모든 영역들에 대해서 블록체인을 활용할 수 있는 영역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블록체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뭘까라고 보면 블록체인은 거버넌스 기술이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아는 기술만 가지고는 블록체인의 비즈니스를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거버넌스를 어떻게 블록체인을 활용을 해서 잘 만들어 나가느냐가 핵심의 관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러한 생태계를 얼마나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영역인가라는 것들을 아까 이제 트레이드 렌즈라는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런 블록체인을 통해서 어떻게 성공을 해야 되느냐. 블록체인은 어떠한 기업에 종속된 기술이 아니라 서로 공유해야 되고 협업하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오픈소스 기반의 오픈 거버넌스의 오픈 테크놀로지 기술의 기반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블록체인은 혼자 하는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축구처럼 협업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의미 없는 비즈니스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을 하기 전에는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이 좀 잘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산업의 표준들 있잖아요. 뭐 유통에서는 GS1 같은 데이터에 대한 표준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블록체인 기술과 연동이 되어서 활용이 되어야만이 의미 있는 블록체인의 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기업들 간에 거래하는 거래 데이터가 어떠한 기업한테는 비밀 정보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오픈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데이터 프라이버시 같은 또는 기밀성 같은 영역들이 같이 제공이 되어야만이 결국은 성공할 수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의 미래는 어떻게 갈 것이냐라고 보면 여러 블록체인이 점점 많이 생길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뭐 아까 보셨던 돼지고기를 추적을 하는 식품 공급망을 위한 네트워크들도 있겠지만 물류가 가는 물류 네트워크들도 있겠죠. 또는 물품을 받았으니까 해외로 돈을 이체를 해줘야 되는 네트워크들도 있겠죠. 이러한 것처럼 이러한 네트워크들이 서로 다양하게 연동이 되어야만이
의미가 있는 네트워크로 블록체인으로 발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모델을 우리는 네트워크의 네트워크 모델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미래의 블록체인이다라는 얘기는 블록체인 기반의 인프라를 통해서 웹3라고 하는 거래를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네트워크로서 변화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블록체인 기반에 필요한 구성 요소를 보게 되면 결국은 뭘까요? 이거예요. 서비스나 상품이 흘러다니죠. 그쵸? 흘러다니게 되면 뭐가 발생이 될까요? 데이터. 현재 상품이 어느 위치에 있고 어떻게 이동이 되고 있고 이런 정보들이 계속 나오겠죠. 그럼 이런 데이터들이 쌓이면 뭘 볼 수 있을까요? 인사이트. 뭐냐면 식품이다 그러면 어떤 재고장에 재고가 얼마만큼 있다든가 재고를 줄여야 한다든가 뭐 이런 인사이트들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을 하는 것들이 결국은 블록체인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고요. 블록체인 그 자체만으로의 의미보다는 서로 융합된 기술로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반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는 블록체인 기반의 새로운 경제 모델로 변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동안 이제 얘기해왔던 뭐 아이덴티티라든가 다양한 자산의 트래킹이라든가 또는 뭐 송금 결제를 하는 금융 인프라라든가 또는 기존에 쌓인 자산들 있죠. 유무형의 자산들을 또 거래할 수 있는 세컨 마켓플레이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혼자서 독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느냐? 그렇지 않고요. 결국은 이러한 것들을 연결시켜주는 역할들이 필요한데 그러한 역할들이 이제 블록체인을 통해서 훨씬 더 빠르게 변화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이다라고 하게 되면 블록체인은 혼자 하는 비즈니스가 아니야. 협업을 해야 돼요. 협업을 하면서 오픈시켜야 돼요.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오픈 테크놀로지의 오픈 소스의 오픈 거버넌스 형태대로 변화할 수 있는 기술들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는 이런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단순히 암호화폐만 보는 것들이 아니라 단순히 NFT 뭐 이런 것들만 보는 것들이 아니라 산업 전반에 디지털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새로운 경제 비즈니스 모델로 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훨씬 더 블록체인을 가지고 해볼 영역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결국은 제2의 차세대 인터넷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웹 3.0이다라고 하는 그런 인프라들이 블록체인을 통해서 거래를 투명하게 하면서 데이터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영역들로 변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블록체인은 아직도 발전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지금의 현 상황을 보고 블록체인이 실패했다, 성공했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점점 경험들을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으로 변화시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퓨처에 대해서 레디가 되시겠나요? 미래를 보는 인사이트? 이런 것들 우리는 이제 되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소프트웨어 응용이니까 이런 퓨처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의 본질에 담아서 언제든지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공에 한 발짝 훨씬 더 가까이 쓸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짧기도 하고 긴 시간이었지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